2024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번 시간에는 상해보험에 의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상해보험은 뭐 8문제나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상해보험에 의한 이제 실손의료비 상품 이런 거 살펴봤고, 이제 실손 보장 상품 중에서 기본 어떤 실손의료비 말고 일반 실손 말고 노후나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상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요, 예전에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가입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든 상품이 노후 실손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노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도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유병력자들은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일부 유병력자에 대해서도 유병력자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가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유병력자도 가능한 상품을 뭐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실손과 노후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자,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기본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특약 3개, 기본 안에는 2개 이렇게 들어있죠. 그게 이제 일반 실손의료보험이라면 노후 실손은요, 의료비와 2개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력자는요, 기본형만 있어요. 기본형만. 그래서 입원 통원,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질병으로 입원 통원, 이 통원 이렇게 기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상품의 구조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특약이 2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상급병실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경 주기는 보험료는요, 3개 다 1년마다 갱신해요. 1년마다 갱신하는데 상품의 구조를 봤을 때 일반은 5년마다 재가입하지만요, 노후나 실손은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와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려요. 2개의 특약이죠.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1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다?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다? 이래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과 노후와 실손을 추가적으로 또 비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과 노후는 똑같죠, 그죠? 자기 부담금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그렇지만 유병력자는 무조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3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최소 자기 부담금이 유병력자는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공제 같은 경우 노후 실손 같은 경우 30만 원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장한도 이 부분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입통원 합산 일반은 5천이잖아요. 근데 노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병력자도 5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노후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시험지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부담금 한도는 노후만 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방 조제비의 범위를 좀 보시면 보장 범위에서 자, 일반과 노후는요, 외래도 되고 처방 조제도 돼요. 통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유병력자는 외래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병력자는 약값은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부담률 같은 경우도 급여처럼, 입원처럼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지만, 나머지, 유병력자 같은 경우 무조건 이제 3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 한도에서, 자, 노후 같은 경우는 회당 100만 원이 한도라는 부분, 통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실손의료 보험 통원 시 보장 한도는 회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통원은 얼마까지 돼요? 100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봤던 사항은 2번이었고, 2번 부분이었고, 지금 봤던 사항은 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통원의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유병력자는 처방조제비, 통원 같은 경우 처방조제비는 외래만 되지 처방조제비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후실손하고 유병력자 실손의료비에서 가입심사 항목이 좀 달라요. 유병력자는 이제 병이 이미 있는 분들이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나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 일반 실손이나 노후 실손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게 있다든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최근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다든지 최근 5년간 뭐 입원이나 수술을 7일 이상 했다든지 이런 항목들, 암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입해 보신 분들이 이 질문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나 노후 실손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 인수 검토를 해서 이제 계약자 날리름으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병력자는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안 묻는 게 있어요. 이 2가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에 약물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유병력자는 묻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그래서 일반 노후실손과 유병력자의 심사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이 두 개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여부와 1년간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요 두 가지가 유병력자가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단체 간 실손 의료보험 연계 제도인데요. 내가 개인 보험을 들다가 회사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보험을 중지시키고 단체 보험으로 옮겨갔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단체 보험도 빠질 거잖아요. 그때 다시 개인 보험으로 옮겨가는 제도를 단체 개인 실손 의료보험 연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그렇게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그러니까 단체를 가입하게 돼서 개인을 중지하거나 이제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중지, 내가 이제 단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지할 때는 우선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이 있어야 중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 보험을 3개월밖에 안 들었는데 중지하고 단체로 갈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를 할 때는요, 단체 보험에서 이제 그만두게 돼서 다시 개인 보험을 살린다라고 할 때는 단체 보험 종료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할 때는요, 다시 개인 보험을 재개할 때 그 전 상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 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볼까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으로 중지될까요? 신청을 해야지 중지가 됩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후 재개 시는 기존 중지된 상품으로 재개되는 게 아니고 재개 당시에 보험회사가 보유 중인 상품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단체 실손을 이제 중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1년간 이상 유지된 계약,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대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개인 실손의료보험 전환 시 치료 내역과 치료 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이런 어떤 그 무심사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직전 5년간 수령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10대 중대질환 이력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심사로 전환되는 거지, 아예 그냥 무심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의 지급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이제 보험금의 지급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다쳤다, 그럼 보험금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칸을 비워놓고 나오기도 하고, 뭐 며칠 이내 줘야 되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5영업일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급기일에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는요, 고객에게 알려야 됩니다. 바로 알려야 돼요. 지급 예정일을 통지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피보험자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줘야 되지만, 보험회사가 이제 뭔가 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으면 고객한테 바로 알리는 거예요. 고객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조금 지체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는 지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고객이 이제 사고 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어차피 좀 주실 거니까 주실 금액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나중에 주시고요. 조사한 다음에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미리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보험금 같은 경우에 50%인데 뭐 20% 나오거나 30% 나오거나 뭐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추정하는 보험금인데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고, 만기환급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대출 이자 붙여야 돼요. 뭐 어떤 사전 통지도 없고 막 늦게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 대출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정 이율, 평균 공시율을 뭐 보험에서 약간의 정한 이율 이러면 틀려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할 이자 지급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기타 상해보험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교통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교통상해보험은 상해보험하면 교통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친 건 안 되고 교통사고로 다친 것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상해보험은 운전자형이 있고 비운전자형이 있는데요. 운전자형은 차에 타고 가다가 다친 거고요. 비운전자형은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차에 빠졌다. 이런 것도 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시운전 보상될까요? 경기 흥행 보상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상해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용 도로상의 시운전만 보상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하역 작업 동안 발생한 손해는 교통상해보험에서 될까요? 하역 작업은요,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랑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역 작업 보상 안 되고요. 자동차를 수선 점검 정비 중이에요. 이거 교통사고 아니죠? 그러니까 보상 안 되고요. 건설기계나 농업기계가 작업기계, 그러니까 트랙터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운기나 이런 게 도로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교통사고이겠죠. 그래서 농업기계가 도로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교통상해에서 보상을 합니다. 도로에 나왔으니까. 근데 작업 중일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상해보험에서 내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나도 되고요. 기타 교통수단의 탑승 중이어도 사고가 교통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면 건설기계관리법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그래서 뭐 건설기계는 이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나 뭐 덤프 트럭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타 교통수단은 뭐냐면 차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기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케이블카라든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원래 스쿠터는 자동차에서는 이륜차 보험으로 보는데요. 이 교통상해 보험에서는 우리가 기타 교통수단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종건설기계를 제외한 뭐 건설기계, 농업기계 이런 것들이 도로로 나왔다. 그러면 기타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덤프트럭 이런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도 배우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덤프트럭은 기타 교통수단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예,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통상해보험 약관상 스쿠터는 자동차 보험 종류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스쿠터는 뭐다? 기타 교통수단에 포함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휴일교통상해보험입니다. 휴일교통상해보험. 교통사고도 언제 나야 돼? 휴일에 나야 되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토요일,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포함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까지를 휴일로 봅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휴가기간은 휴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휴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3개만 휴일이에요.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때 교통사고로 다친 것만 해주는 게 이제 휴일교통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의 책임 시기는 사고 발생 시에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휴일교통상해보험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냐? 0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납니다. 0시 24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이에요. 자, 교통사고가 언제 뭘 이용할 때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그래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요. 뭐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이런 거 다 포함되고 택시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전세버스랑 렌터카는 대중교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철을 예를 들면 표를 끊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됩니다. 표를 끊고 나올 때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승강장에 대기 중인 사고는 대중교통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대기 중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중이라는 건 승강장에 대기 중인 걸 포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받쳐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에선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는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상해보험에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뺑소니 무보험차에 사고가 났을 때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목적으로 그냥 내가 출퇴근
출근용이나 뭐 가족이나 여행 가고 이럴 때 내가 뺑소니 당했다. 그거는 되지만 내가 영업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그거는 이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아주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경우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시험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단체의 종류는요. 5인 이상을 묶어서 가입할 때를 저희가 단체라고 합니다. 5인 이상. 단체 종류에도 3가지가 있어요. 1종, 2종, 3종입니다. 여러분 1급, 2법, 3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1종은요. 급여단체라고 부르고요. 회사나 관공서, 그러니까 급여를 주고받는 사이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게 급여단체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단체보험 들어주는 거 1종입니다. 자, 2종 법정단체는요, 동호회나 비영리 법인단체가 같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인데, 급여 주고받는 사이는 아닌 거죠. 그게 이제 2종 법정단체이고요. 3종 규약단체는 서로 모르는 사람 5명 이상이 모인 게 이제 3종 규약단체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구성원이 명확한 5명 이상이 모이면 규약단체로 봅니다. 4종은 없습니다. 자, 특별단체라는 말도 없고요. 그래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로자는 몇 종이냐? 1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업자 단체는 몇 종이냐? 2종.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단체 보험은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증가, 감소, 교체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험에서 승낙을 얻어서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체 보험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아요. 보험회사에다 얘기해야지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 대표자는 보험회사 승인 없이 피보험자 교체 가능하다? 그럼 이 말은 틀려요. 보험회사에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생략 가능하다. 원래는 동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무슨 보험에서? 단체보험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단체보험에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해보험에 의해 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